박명숙 실장과의 복수전. 회의실 공기는 재활용된 자아비대증과 싸구려 드라이클리닝 화학약품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실내 온도는 정확히 섭씨 22.2도였다. 천장 배관실의 가변 풍량 조절기 VAB를 캘리브레이션한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상무의 인중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만 보면 흡사 사우나에라도 와 있는 줄 알았을 것이다. 최상무 이번 주에 새로 판 명함에는 전략적 시너지 부문 상무인지 뭔지 하는 같은 직함이 박혀 있었다. 그는 마호가니 테이블 상석에 서서 마치 코카인이라도 흡입한 듯한 에너지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진동하고 있었다. 이는 보통 인사팀의 재앙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나는 문 근처에 서서 태블릿으로 남관 전력망의 부하 균형을 점검하며 내 할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불안한 남성성으로 꼬아 만든 채찍 같은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갈랐다. 어이, 거기 토너 좀 갈아놔. 최상무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소리쳤다. 그는 마치 ADHD 걸린 유치원생이 그린 듯한 파이 차트를 향해 미친 듯이 손짓하고 있었다. 그리고 탄산수 좀 가져와. 수돗물 같은 싸구려 말고 페리에로. 회의실은 고요해졌다. 보일러 안전 밸브가 터지기 직전에 그런 고요함이었다. 회색 정장과 베이지색 성격을 가진 다른 임원들은 인체공학적 허먼 밀러 의자 위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이며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은 알았다. 내가 비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내가 이 건물의 시설, 관리소장, 디렉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모든 문을 여는 열쇠와 모든 경보장치의 코드, 그리고 엘리베이터 마스터 오버라이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최상무는 달랐다. 그는 시카고 지사에서 전근 온 낙하산이었다. 건물 관리란 그저 유행어일 뿐이고 긍정적인 사고의 마법으로 건물이 스스로 청소되고 조절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의 뒤통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30만 원짜린데 일부러 헝클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든 그 비싼 머리 스타일. 나 탈세도 하고 바람도 피우지만 테슬라를 모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머리였다. 내 말 안 들려? 그가 획 돌아서며 쏘아붙였다.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다. 토너, 물. 지금 20분 뒤면 일본 투자자들이 오는데 이 보고서는 무슨 동굴에서 인쇄한 것 같잖아. 나는 내 아이디 카드를 내려다보았다. 허리춤에 찬 마스터키 뭉치와 멀티툴 바로 옆에 클립으로 고정된 카드에는 박명숙, 시설관리소장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최상무에게 어깨뽕이 들어간 블레이저를 입지 않은 50대 여성은 그저 자벽부일 뿐이었다. 프린터는 네트워크로 관리됩니다. 최상무님. 내 목소리는 건조했다. 토너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A3 용지 설정을 A4 용지에 억지로 출력하려고 하셔서 서식이 깨진 겁니다. 사용자 오류죠. 정확히 말하면 상무님 오류입니다. 그는 눈을 깜빡였다. 잠시 동안 그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려고 시도했지만 나르시시즘의 방화벽에 부딪혀 튕겨나갔다. 기술적인 건 관심 없고 그냥 고쳐. 물이나 가져오고. 맙소사. 내가 모든 걸 다 직접 해야 해? 왼쪽 눈 밑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바로 이 순간이 갈림길이었다. 지난 폭풍우 때 물이 왔던 창문 실리콘 마감을 검사하러 왔다고 설명할 수도 있었다. 직급을 내세울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가 지키고 있는 의자, 테이블 상석의 권력의 자리를 바라보았다. 금으로 만든 삽으로 제 무덤을 파는 남자를 구경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추천 버튼을 누르고 이 스레드를 구독해 주시라. 데이터 포트에 온열기를 꽂으려고 하는 최상무와 달리 그건 전기세 내는데 도움이 되니까. 어쨌든 다시 그 난장판으로 돌아가자. 이탈리아산 실크 셔츠가 땀에 젖어가는 꼴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그에게 나는 건식 벽체의 일부일 뿐이었고 그건 나에게 이점이 되었다. 내 직종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당신을 죽인다. 검은 곰팡이, 일산화탄소 또는 보안 메인프레임 관리자 권한을 가진 중년 여성 같은 것들 말이다.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입안에서 제맛이 났지만 눈에는 닿지 않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신 국물에 방금 침을 뱉은 식당 아주머니의 미소였다. 물 가져다 드리죠, 최 상무님. 탄산수로요. 나는 몸을 돌려 회의실을 나갔다. 육중한 유리문이 쉬익 소리를 내며 닫혔고 그의 절박한 냄새를 안에 가두었다. 나는 탕비실로 가지 않았다. 복도 끝에 있는 청소 도구함으로 향했다. 비품을 가지러 간 게 아니라 대걸레 세척대 뒤에 숨겨진 서비스 패널에 접속하기 위해서였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며 느리고 묵직한 리듬으로 뛰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분노는 휘발성 연료다. 뜨겁고 빠르게 타버린다. 나는 그 단계를 지났다. 이제 나는 증오의 냉융합 단계에 들어섰다. 이 빌딩은 나의 유기체였다. 나는 마루 밑에 삐걱거리는 소리, 에어컨 덕트에 덜컹거리는 소리 하나하나를 알고 있었다. 정전과 폭설 속에서도 이 유리와 강철로 된 괴물을 살려내고 돌보며 15년을 보냈다. 그런데 맞춤 정장을 입은 이 벼룩, 이 기생충 같은 놈이 감히 면역 체계에게 명령을 내리려 하다니. 나는 영업팀이 애니팡이나 하는 얇은 아이패드가 아닌 묵직한 산업용 태블릿을 꺼냈다. 층별 도면을 띄웠다. 404호 대회의실 B, 점유자, 최민석, 환경 제어 아이콘을 탭했다. 현재 설정 온도 22.2도. 나는 마음속으로 탄산수 요청을 떠올렸다. 나는 일본 투자자들과의 미팅 타임라인을 확인했다. 물을 원해, 최상무? 서비스룸의 웅웅거리는 정적 속에서 속삭였다. 홍수를 내줄 수도 있지만 오늘은 아니야. 아니, 오늘은 장기전을 펼칠 것이다. 그가 그 의자에 앉아있게 둘 것이다. 그가 강력한 권력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은 더 아픈 법이니까. 이 건물의 중력을 조절하는 건 나였다. 나는 화면을 탭하여 회의실 온도를 정확히 1.5도 낮췄다. 유두가 딱딱해지고 자신감이 위축될 정도의 추위지만 경보가 울릴 정도는 아니었다. 미묘함이 심리전의 핵심이다. 나는 그의 망할 물을 가지러 탕비실로 걸어갔다. 냉장고 크롬 표면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페리에를 따랐다. 피곤해 보였다. 다른 사람들의 난장판을 수습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여자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 눈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 불꽃이었다. 꺼졌던 파일럿 램프에 다시 불이 붙었다. 그가 비서를 원한다고? 좋아. 역대 최고의 비서가 되어주지. 모든 걸 파일로 만들 것이다. 모든 무단 출입, 모든 야간 사무실 방문, 데킬라와 잘못된 판단의 냄새가 나는 모든 법인카드 영수증, 그를 산채로 묻어버릴 만큼 충분한 서류가 모일 때까지 그의 존재 전체를 기록할 것이다. 회의실로 돌아가 그의 앞에 컵받침과 유리잔을 내려놓고 그가 팀원들에게 계속 소리 지르며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꼴을 지켜보았다. 이제야 왔군. 그가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다. 천만에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시설 보고를 위해 앉곤 했던 테이블 끝에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거기 앉지 않았다. 나는 뒷벽에 기대서서 그림자와 하나가 되었다. 건물과 하나가 되었다. 탄산수 즐기라고, 최상무. 그게 당신이 오랫동안 보게 될 마지막으로 투명한 것일 테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철루가 잠을 잔다고 생각한다. 오후 6시에 불이 꺼지고 통근자들이 지하철로 몰려가면 건물이 그저 동틀 때를 기다리며 휴면 상태로 서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렇다. 건물은 절대 잠들지 않는다. 숨을 쉬고 꼬르륵거리고 소화한다. 공조기는 야간 모드로 전환된다. 엘리베이터는 자가 진단 춤을 춘다. 데이터 패킷은 기름진 동맥 속의 콜레스테롤처럼 광섬유 혈관을 통해 계속 흐른다. 나는 지하 3층 보안 지휘센터에 있었다. 이곳은 냄새가 다르다. 오존, 묵은 커피, 그리고 수천 개의 하드 드라이브가 동시에 회전하는 특유의 전자기적 웅웅거림. 이곳은 나의 교회였다. 그리고 오늘 밤 나는 고해성사를 듣고 있었다. 이거 보고 계십니까, 소장님? 야간 보안팀장인 마동철이었다.
그는 콧수염 난 자판기처럼 생긴 전직 해병대원이었는데 건식 벽체에 스펀지처럼 맛없어 보이는 편의점 샌드위치를 먹으며 모니터 벽을 보고 있었다. 보고 있어, 마 팀장. 나는 그의 어깨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4번 화면, 40층, 임원 엘리베이터 로비의 거친 흑백 화면이 보였다. 타임스탬프는 3일 전 오후 11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최상무가 걸어 나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비틀거리고 있었고 분명히 아내가 아닌 어떤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실히 우리 직원이 아니었다. 나쁜 인생의 선택에 관한 뮤직비디오 오디션을 보러 온 차림새였다. 이번 주에만 3번째입니다. 마 팀장이 입가에 묻은 마요네즈를 닦으며 툴툴거렸다. 아이디 카드는 본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박입니다. 여자가 개찰구를 통과할 때 누구 카드를 썼는지 보세요. 나는 왼쪽 모니터에 스크롤되는 로그를 찡그리며 보았다. 게스트 접근 권한 승인, 시스템 관리자 오버라이드, 비상 관리자 오버라이드를 쓰고 있군. 내 목소리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변했다. 그 코드는 소방관이나 폭발물 처리반을 위한 거지. 헌팅 포차에서 만난 여자를 몰래 데려오라고 있는 게 아닐 텐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마 팀장이 거대한 손에는 장난감처럼 보이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말했다. 서버실 로그를 보세요. 속이 울렁거렸다. 40층 서버실은 그냥 불빛이 깜빡이는 벽장이 아니었다. 우리 건물의 가장 큰 입주사 2곳의 독점 트레이딩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곳이었다. 그곳은 요새여야 했다. 로그에는 오전 12시 15분 출입 기록이 있었다. 출입 승인 최민석. 전략 담당 상무가 왜 자정에 초단타 매매 서버실에 들어가는 거야? 이미 답을 알고 있어 속이 메스꺼웠지만 물었다. 트레이딩 하려는 건 아닐 테고 데이터를 훔칠 만큼 똑똑한 위인도 못 된다. 40비 카메라로 돌려 내가 지시했다. 마 팀장이 클릭하자 화면이 바뀌었다. 서버실 내부가 나타났다. 어두웠고 렉에서 나오는 파란색 LED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열배기구가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내는 구석에 2사람, 최상무와 그의 파트너가 있었다. 아, 세상에 맙소사. 나는 손바닥으로 눈을 누르며 신음했다. 서버실을 모텔 대시라듯 쓰고 있네요. 따뜻하고 방음이 잘 되니까요. 마 팀장이 친절하게 덧붙였다. 냉각 팬 소음이 소리를 다 먹어버리거든요. 저러면 정전기가 발생해. 나는 도덕군자로서가 아니라 기술자로서 화가 치밀었다. 합성 섬유, 마찰 민감한 전자기기, 스파크 한 번이면 수백억 원짜리 거래 데이터가 날아간다고. 저 인간은 걸어다니는 EMP 폭탄이다. 나는 화면을 노려보았다. 이건 천문학적인 무례함이었다. 단순히 역겨운 게 아니라 과실치사급이었다. 싸구려 양복을 입은 채 걸어다니는 배상 책임 악몽 그 자체였다. 묻어버릴까요? 마 팀장이 영상 저장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며 물었다. 아니,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직은 아냐. 지금 보고하면 놈은 말을 바꿀 거야. 심야 보안 감사를 하고 있었고 여자는 컨설턴트였다고 하겠지. 미꾸라지 같은 놈이야. 4분기까지 비용을 20% 절감하겠다고 약속해서 이사회를 꽉 잡고 있거든. 비용 절감이라. 마 팀장이 코웃음을 쳤다. 어떡해요? 청소 용역 다 자르고 우리 보고 바닥이라도 핥으라고 해서요? 입주사들을 쥐어짜서겠지. 나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을 맞추며 말했다. 외부인을 무단으로 들이고 인프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아마 저 여자가 타고 온 우버 비용도 법인 카드로 긁었을 거야. 하지만 그건 잔챙이야. 물리적 보안을 이렇게 개판으로 다룬다면 계약서는 어떻게 주무르고 있을지 상상이 가나? 나는 홀스터에서 마스터 태블릿을 꺼냈다. 배지 액세스 기록 파일을 열었다. 최민석으로 필터링하고 기간을 지난 6개월로 설정했다. 화면이 붉은 깃발로 가득 찼다. 무단 출입, 업무 외시간 오버라이드, 권한 없는 층 접근. 마 팀장.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전체 로깅 활성화해. 삭제 불가로 설정하고. 놈이 스니커즈 하나 사 먹으려고 배지를 찍어도 난 알아야겠어.
카드 리더기 근처에서 재채기만 해도 타임스탬프 찍어놔. 알겠습니다, 소장님. 마 팀장이 말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스스로 목매달게 놔둘 거야.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닭장을 털고 나온 수탉처럼 의기양양하게 엘리베이터로 비틀거리며 돌아가는 최상무의 흐릿한 영상을 보며 내가 말했다. 하지만 밧줄과 밟고 올라갈 테이블, 그리고 사형 집행이는 내가 제공할 거야. 나는 메인 서버렉으로 걸어갔다. 불빛들이 차분한 리듬으로 깜빡였다. 초록, 초록, 주황, 초록. 저 주황색 불빛이 거슬렸다. 압력이 차오르고 있다는 경고였다. 자기가 여기 주인인 줄 알아. 케이블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중얼거렸다. 자기 이름이 문패에 있다고 방을 통제한다고 착각하지. 그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자물쇠를 내가 통제한다는 걸 잊은 거야. 나는 태블릿을 두드렸다. 비디오 파일에 깃발을 꽂았다. 증거물 캐시일. 계속 감시해, 마 팀장. 나는 문으로 향하며 말했다. 읽어봐야 할 임대 계약서들이 좀 있어서 어디 가십니까? 쓰레기통 뒤지러. 내가 말했다.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 뭘 버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지. 나는 지휘센터의 서늘한 안식처를 떠나 화물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고 덜컹거렸다. 오늘 밤 건물이 신음하고 있었다. 건물은 알고 있었다. 시스템에 바이러스가 침투했고 내가 항생제를 투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12층은 예전에 라벤더 디퓨저 향기와 야심찬 낙관주의 냄새가 나던 곳이었다. 그곳은 내가 소규모 스타트업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큐레이팅한 인큐베이터 윙이었다. 나는 이 회사들에게 유리한 임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3년 동안 구 이사회와 싸웠다. 대부분 여성 대표가 이끄는 기술기업 그래픽 디자이너들, 구매 대행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제 12층에서는 포장 테이프와 패배의 냄새가 났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모니터 박스 더미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복도는 사무용품의 무덤이었다. 인체공학 의자들이 죽은 딱정벌레처럼 쌓여 있었다. 지역사회 봉사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으로 가득 찼던 화이트보드는 깨끗이 지워져 그들의 꿈의 유령 같은 얼룩만 남겨져 있었다. 최상무의 확장 계획, 그가 그렇게 불렀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시너지 라운지와 임원 전용 헬스장을 만들기 위해 6개 입주사, 그것도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입주사들을 쫓아내고 있었다. 2층 헬스장은 청소부들도 쉬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충분히 배타적이지 않다나 뭐라나. 박 소장님, 김지은 대표였다. 그녀는 난독증 어린이를 위한 앱을 만드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했다. 28, 천재였다. 지금은 수양버들과 12라운드 복싱을 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파일 상자를 들고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 대표. 내 목소리는 지난 몇 년간 들어본 것 중 가장 부드러웠다. 통보, 보셨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3일이래요, 소장님. 3일. 계약서엔 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긴급 인프라 조항을 발동했어요. 2층에 긴급 성면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면서요. 위산 역류처럼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성면이라니, 김 대표. 2008년에 내가 직접 2층 성면 제거 작업을 했어요. 인증서도 가지고 있고 여기 공기는 모르몬교 결혼식장보다 더 깨끗하다고. 그 사람이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그녀가 결국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처음 들어보는 조사관 서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당장 비우지 않으면 안전상의 이유로 문을 잠그고 장비를 압류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벽으로 걸어가 건식 벽체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차갑고 매끄러웠다. 성면은 없었다. 순도 100% 최상무에 이었다. 최상무는 안전보고서를 위조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비윤리적인 게 아니다. 범죄다. 내 건물의 연구 기록을 조작하는 짓이었다. 거짓말이야.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성면 따윈 없어. 그냥 자기 애고가 너무 뚱뚱해서
지금 사무실에 다 안 들어가니까 이 공간이 필요한 것뿐이야. 김 대표가 상자를 떨어뜨렸다. 묵직한 쿵 소리가 났다. 상관없어요, 소장님. 우린 그 사람하고 싸울 변호사를 쓸 돈이 없어요. 그도 그걸 알고요. 저한테 통지서를 줄 때 비웃었어요. 비즈니스는 큰 개들이 하는 거야, 아가씨. 집에 가서 살림이나 해라고요. 나는 김 대표를 보았다. 해체된 사무실을 보았다. 초과 근무 수당을 줄 돈이 없어 일요일에 혼자 나와 그녀의 서버실 에어컨을 고쳐줬던 기억이 났다. 그녀가 첫 앱을 출시했을 때 컵케이크를 가져왔던 기억이 났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물었다. 주변 공기가 10도는 떨어진 것 같았다. 네. 그리고 소장님이 우리 짐 싸는 거 도와줄 거냐고 묻더군요. 자벽부들은 육체 노동을 좋아하잖아 라면서요. 그거였다. 뚝! 서스펜션 케이블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상자 내려놔요, 김 대표. 내가 말했다. 트럭에 실어야 해요. 상자 내려놓으라고. 그녀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내 얼굴에서 뭔가 보고 뒷걸음질 쳤다. 변기나 뚫어주던 박 여사가 아니었다. 고압 변압기 배선을 조작해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 줄 아는 박명숙이었다. 안 떠나도 돼요. 내가 말했다. 아니, 지금은 떠나는 척해요. 장단은 맞춰줘야 하니까.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해지하지 마요. 우편물 주소도 바꾸지 말고. 왜요? 왜냐하면 나는 습관적으로 벨트 고리에서 강력 덕트 테이프를 꺼내며 말했다. 최상무는 자기가 부루마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든. 그냥 땅 사서 호텔 지으면 되는 줄 알아. 하지만 내가 은행장이고 주사위가 조작됐는지 결정하는 것도 나라는 걸 잊었어. 나는 이사의 혼란 속을 걸어 복도 끝 창가에 서 있는 최상무를 발견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웃으며 여자들이 짐 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금간 자동차 앞유리처럼 생긴 그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2미터 앞까지 갈 때까지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아, 박 실장. 그가 송수화기를 가리지도 않고 지적이었다. 눈물 닦아주러 왔나?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놔. 내력벽 하중 점검 중입니다, 상무님.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상냥했다.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 곤란하니까요. 죽은 나무를 치워내는 중이야. 그가 김 대표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긴 알짜배기 공간이야. 다음 주에 암호화폐 채굴 스타트업이 들어오기로 했어. 임대료 3배, 현금 선불로. 암호화폐라. 내가 반복했다. 전력 소모 많고 열만이 나는. 물리학 강의로 지루하게 하지 마, 박 실장. 그냥 콘센트나 잘 작동하게 해. 그는 내게 등을 돌렸다. 나는 잠시 서서 건물의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12층이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었다. 코인충들은 원하지 않았다. 김 대표를 원했다. 콘센트는 작동할 겁니다, 상무님. 나는 그의 등에 대고 속삭였다. 하지만 전류가 좀 불안정할 수도 있겠네요. 나는 김 대표에게 돌아갔다. 명함을 건넸다. 내 것이 아니었다. 변호사의 명함이었다. 이게 누구예요? 그녀가 물었다. 상어, 내가 말했다. 불법 시가 보관함을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은 대가로 나한테 빚이 있는 상어예요. 전화예요. 박 소장이 보냈다고 하고. 임대 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을 검토하고 건물의 공식 유해물질 로그와 대조해달라고 하세요. 로그요? 소장님이 기록하시는 거요? 네. 내가 태블릿을 두드리며 말했다. 2층이 깨끗하다는 걸 증명하는 로그. 최상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로그요. 김 대표가 나를 보았다. 외풍 속 촛불처럼 희망이 그녀의 눈에서 일렁였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주시면 해고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웃었다. 건조하고 먼지 날리는 소리였다. 지은아, 그놈은 날 못 잘라. 내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청소부 아줌마인 줄 알지.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으면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를 쥐고 있는 게 나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나는 화물 엘리베이터로 걸어가 힘차게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어둡고 상처 입은 내부가 드러났다. 그가 그랬어요. 소장님은 그를 못 막는다고.
짐을 나르던 젊은 코딩 직원이 지나가며 속삭였다. 나는 멈춰서 12층의 자네를 돌아보았다. 틀린 말은 아니네. 내가 말했다. 난 못 막아. 하지만 중력은 막을 수 있지. 난 지금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자르러 가는 길이야. 45층의 텍스 천장과 옥상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는 중간 공간이라는 곳이 있다. 3일 동안 피부를 가렵게 만드는 유리섬유 단열재와 쥐덫, 그리고 고속 에어덕트로 가득 찬 곳이다. 또한 들키지 않고 임원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듣기에 이 마천루에서 음향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장소이기도 하다. 나는 공식적으로는 댐퍼 구동기를 점검하러 올라왔다. 비공식적으로는 먼지 속에서 배를 깔고 엎드려 마스크를 쓴 채 최상무가 개인 전화로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 환기구 그릴은 느슨해져 있었다. 1시간 전에 내가 직접 100원짜리 동전으로 풀어놨으니까. 브로, 다 끝났어. 최상무의 목소리가 덕트를 타고 올라왔다. 작지만 또렷했다. 벤더 리스트 싹 갈아엎는 중이야. 청소, 보안, 유지보수 전부 다. 이번 달 1일부로 기존 계약 다 해지한다. 심장에 아연 도금된 강철 덕트를 쿵쿵 때렸다. 그는 내 계약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검증한 사람들. 대학생 자녀 셋을 둔 청소 여사님 박씨, 보안팀장 마동철, 건물 전체를 진동시키지 않도록 냉각탑 수평을 맞추는 법을 정확히 아는 에어컨 시공업체들. 누굴 데려오냐고? 최상무가 웃었다. 축축하고 추잡한 소리였다. 에이펙스 솔루션. 그래, 네가 제주도에 세운 그 유령법인 말이야. 야, 벤더 배경조사 아무도 안 해. 내가 발주서에 사인하면 돼. 넌 시장가보다 20% 얹어서 청구해. 차액은 반반 나누고. 꽁돈이라니까 철수야. 내가 말했잖아. 이 건물은 현금 자판기인데 아무도 돈을 안 빼가고 있다고. 나는 얼어붙었다. 무능한 게 아니었다. 횡령을 하고 있었다. 내 팀, 내 가족 같은 사람들을 해고하고 제주도에 있는 대학 동기 김철수라는 놈에게 돈을 빼돌리려는 거였다. 현재 시설관리소장은 어떡하냐고? 최상무가 잠시 멈췄다. 누구? 지하실 가구일 박명숙? 제발. 걘 그냥 이름만 거창한 관리인이야. 야간 근무로 좌천시키거나 그만두게 괴롭히면 돼. 반격할 깡도 없어. 걘 그냥 직원 나부랭이야. 그냥 직원 나부랭이. 나는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기어서 그 공간을 빠져나왔다. 무릎이 콘크리트 러너에 쓸렸다. 폐가 먼지와 분노로 타올랐다. 나는 연기, 나는 총만 가진 게 아니었다. 총알, 탄피, 그리고 화약 영수증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 시간 후 나는 시내 건너편의 할매 순대국밥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메뉴판은 끈적거리고 커피 대신 나오는 믹스커피가 배터리 산 같은 맛이 나는 그런 곳이었다. 완벽했다. 내 맞은편에는 송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두 치수는 작은 양복을 입은 황소개구리처럼 생긴 변호사였다. 내가 김 대표에게 말했던 그 상어였다. 그러니까 송 변호사가 순대에 새우젓을 올리며 말했다. 정리 좀 해봅시다. 건물을 사겠다고요? 아니요. 나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며 말했다. 고층 빌딩을 살 자본은 없어요. 송 변호사님, 전 시설 관리자지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고요. 전 계약을 사고 싶어요. 송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훑어보았다. 마스터 시설 관리 계약서. 최상무가 해지하려고 하는 바로 그 계약서였다. 50페이지 12비 조항의 작은 글씨를 읽어보세요. 내가 끔찍한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우선 협상권과 공급자 연속성 프로토콜의 결합 조항입니다. 송 변호사가 눈을 가늘게 떴다. 건물 소유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핵심 인프라 서비스를 종료하려고 할 경우 현재 보증보험을 보유한 서비스 제공자가 치명적인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법인의 통제권을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라고 되어 있군요. 정확해요. 최상무는 신용기록 제로, 보험 제로, 직원 제로인 에이펙스 솔루션을 데려오려고 해요. 이건 자산에 대한 치명적인 위험을 구성합니다. 그럼
현재 보증보험을 보유한 서비스 제공자가 누굽니까? 송 변호사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날카롭고 야생적인 미소였다. 저요. 네, 태산 인프라그룹. 제가 10년 전에 에어컨 업그레이드 공사 배상 책임 보험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법인이에요. 송 변호사가 순대국을 뿜을 뻔했다. 건물 내장을 보증하는 회사를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고요? 내장은 제 겁니다, 변호사님. 주인들은 껍데기만 빌려 쓰는 거죠. 나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이 조항을 발동해 주세요. 시설 관리 계약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집행해 주세요. 하느님도 내 서명 없이는 전구 하나 못 갈아 끼우게 아주 꽉 잠가버리고 싶습니다.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송 변호사가 경고했다. 수임료 소송 비용, 최상무가 싸움을 걸 겁니다. 최상무는 못 싸워요. 나는 주머니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내며 말했다. 왜냐하면 최상무는 지금 제주도 유령 회사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만약 저랑 싸우려 든다면 이 녹음 파일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그리고 그의 와이프에게 갈 겁니다. 이 순서대로요. 송 변호사는 USB를 보았다. 그러고는 나를 보았다. 넓은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박 여사님, 전 그냥 여사님이 저희 집 에어컨이나 고쳐주는 분인 줄 알았는데요. 맞아요. 내가 일어나서 테이블 위에 5만 원짜리 한 장을 던지며 말했다. 그리고 지금 그 에어컨은 급속 냉동으로 맞춰져 있죠. 나는 국밥집을 나섰다. 해는 비치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건물 위로 몰려드는 먹구름만 보였다. 최상무가 더럽게 놀고 싶어 한다면 좋다. 나는 껌으로 물 새는 곳을 막고 타이어, 펑크, 수리용 쇠몽둥이로 분쟁을 해결하던 달동네 출신이다. 놈은 엑셀 파일을 들고 칼싸움에 나온 격이었다. 나는 그를 단순히 막으려는 게 아니었다. 그의 현실을 압류할 생각이었다. 잠깐 되감기를 해보자.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기업의 폭군을 타도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건 충동적인 복수극이 아니었다. 이건 설계된 것이었다. 6개월 전 최상무가 탄산수 중독을 가지고 나타나기 훨씬 전에 나는 지하 문서고에 앉아 있었다. 문서고란 젖은 골판지와 절망의 냄새가 나는 건물의 영혼이 담긴 파일 캐비닛으로 가득 찬 방을 좋게 포장한 말이다. 나는 오수배출 펌프 도면을 찾고 있었다. 섹시하지, 나도 안다. 그러다 운영 마스터 계약서를 발견했다. 1998년 작성된 먼지 쌓인 바인더였다. 원 개발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대적 인수를 극도로 두려워했다. 그래서 건물의 운영 측면에 독소 조항을 심어두었다. 본질적으로 건물의 구조 콘크리트, 유리와 건물의 운영 전력, 수도, 보안은 별개의 법적 실체였다. 운영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왔었다. 그리고 모나코의 요트에서 사는 부재중 억만장자들로 구성된 현재 소유주 그룹은 변기만 잘 내려간다면 누가 운영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저축해둔 돈, 연금, 아빠 유산이 있었다. 아빠의 해병대 점퍼는 미안, 다른 이야기네. 어쨌든 최상무가 모욕할 뻔한 그 돈이었다. 마천루를 살 돈은 아니었지만 무명 법인을 살 돈은 되었다. 나는 태산 인프라그룹을 설립했다. 사서함 주소로 등록했다. 나 자신을 무명 파트너로 등록하고 갱신 계약에 입찰했다.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만 낮게, 하지만 매력적인 가격으로 입찰했다. 효율성 업그레이드와 기존 지식 보존을 약속했다. 모나코 이사회는 서명자의 이름을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줬다. 그들은 맨 아래 숫자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지난 5개월 동안 나는 단순한 시설관리 소장이 아니었다. 나는 벤더이자 이 건물을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는 모든 것에 독점적이고 취소 불가능하며 보증보험에 가입된 공급자였다. 다시 현재로. 나는 보일러실 뒤편 최상무가 내가 쓴다고 생각하는 큐브가 아닌 진짜 내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자산 양도 서류가 놓여 있었다. 서명하고 공증받아 구청에 접수까지 마친 상태였다.
오늘 아침부로 최상무는 지금 위층에서 아마 유리창 청소부들을 자르고 사촌이 운영하는 드론 회사나 멍청한 업체로 바꾸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책상 위에 열쇠 꾸러미를 보았다. 마스터 중에 마스터키. 진짜 해내셨군요. 문가에선 마 팀장이 말했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계약을 샀다고요? 그냥 산 게 아니야, 마 팀장. 콘크리트로 발라버렸지. 나는 압인된 도장 위를 손으로 쓸며 말했다. 엄밀히 말하면 최상무는 이제 내 고객이야. 내가 그가 존재하는 환경을 제공하니까 내가 제공을 중단하면 그는 기업적으로 존재가 소멸하는 거야. 그럼 왜 아직 박살내지 않으셨습니까? 마 팀장이 물었다. 왜 김 대표를 쫓아내게 두고 회의에서 망신당하게 놔두셨어요? 이행, 불이행 조항 때문이야. 내가 깨알 같은 법률 용어로 가득 찬 문단을 가리키며 말했다. 적대적 운영권 인수, 즉 법적으로 그를 건물에서 쫓아내려면 그가 자산에 적극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 그가 뭔가 큰 걸 망가뜨려야 해. 사실상 나나 다름없는 보험사가 개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대한 부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김 대표 건으론 부족했나요? 김 대표 건은 비극이지만 내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법적으로는 그냥 임대차 분쟁일 뿐이야. 그가 건물 자체를 위험하게 만들어야 해. 서버실. 마 팀장이 깨달았다. 정전기 위험.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더 필요해. 그가 당황해야 해. 결정적인 순간에 안전 시스템을 우회하려고 시도해야 해. 나는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금요일, 합병회의. 일본 투자자들이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러 오는 날이었다. 최상무는 건물이 완벽해 보이기를 원했다. 조명은 빛나고 에어컨은 윙윙거리고 보안은 보이지 않기를 원했다. 금요일, 내가 속삭였다. 금요일에 작은 기술적 결함이 발생할 거야. 어떤 결함이요? 마 팀장이 씩 웃으며 물었다. 수동 오버라이드가 필요한 종류지. 내가 말했다. 최상무가 자벽부를 믿지 못해서 직접 고치려고 시도할 만한 종류. 그리고 그가 시스템을 건드리는 순간 덫이 작동하는 거야. 나는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마 팀장, 금요일 오전에 비상 발전기 점검 명목으로 오프라인으로 돌려놔. 하지만 소장님, 마 팀장이 주저했다. 전력이 떨어지면 바로 그거야. 내가 말했다. 전력이 떨어지면 건물은 락다운 봉쇄 모드로 들어가. 그리고 그걸 풀 수 있는 코드를 가진 유일한 사람은 탕비실에 앉아 사과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소장님 무서워요. 무서운 게 아니야, 마 팀장. 나는 이 콘크리트 벙커에서 유일하게 허락한 악덕인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그냥 준수하는 거야. 악의적으로 준수하는 거지. 목요일 오후 합병 전야. 사무실은 광적인 에너지로 웅웅거렸다. 말단 분석가들은 머리 없는 닭처럼 뛰어다니며 아무도 읽지 않을 재본된 바인더를 인쇄하고 있었다. 나는 40층에서 형광등 안전기를 교체하고 있었다. 사다리 위에 올라간 나는 투명 인간이었다.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지 않는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저 유니폼만 보고 시선을 미끄러뜨린다. 데이터 따윈 상관없어. 이 대리. 최상무의 목소리가 웅웅거림을 깨뜨렸다. 그는 사무실 한복판에 서서 이제 갓 22이나 됐을까 싶은 신입사원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이 대리, 이준호. 나는 준호를 알았다. 준호는 항상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었다. 캔 음료를 분리수거했다. 하지만 상무님, 준호가 태블릿을 들고 더듬거렸다. 투자 설명서에 점유율 수치가 부풀려져 있습니다. 12층을 내쫓아서 실제로는 60%인데 98%라고 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사무실이 죽은 듯 조용해졌다. F-word. 프라우사기. 최상무의 얼굴이 멍든 자두색으로 변했다. 너 변호사야, 이 대리? 아닙니다, 상무님.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그럼 분석 그만하고 짐이나 싸. 최상무가 최죄거렸다.
넌 해고야. 당장 챙겨서 나가. 항명으로 처리할 거야. 그리고 어디 가서 이 얘기 한마디라도 흘렸다간 NDA 기밀 유지 협약 위반으로 소송 걸어서 네 손주까지 내 변호사 비용 대게 만들어줄 테다. 준호는 뺨을 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사다리 꼭대기에서 차가운 금속성의 평온함이 나를 감싸는 게 느껴졌다. 그는 단순히 장부를 조작하는 게 아니었다. 그걸 위해 아이의 경력을 파괴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사다리를 내려왔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준호의 책상을 지나갔다. 지나가면서 나는 작게 접힌 종이 쪽지를 그의 상자에 떨어뜨렸다. 쪽지가 아니었다. QR코드였다. 건물감독위원회의 내부 고발 포털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였는데 내 기업 구조조정 덕분에 내 암호화된 이메일 서버로 바로 연결되는 곳이었다. 나는 엘리베이터로 직행해서 지하 버튼을 눌렀다. 시간 됐습니까? 지휘센터에 들어서자마자 마 팀장이 물었다. 지금이야. 내가 말했다. 사건 보고서 시작해. 나는 메인 터미널에 앉았다. 손가락 관절을 꺾었다. 글을 끝장낼 문서를 작성할 시간이었다. 사건 보고서, 사천사 치명적, 대상, 임원 비위, 인프라 사보타주, 사기적 데이터 조작, 증거 첨부, 오디오 로그, 환기구 비디오 로그, 서버실 배지 액세스, 무단 침입, 목격자 진술, 이준호, vs 골리앗.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비서 박명숙이 서명했다. 태산 인프라그룹 감독부서, 마 팀장. 내 목소리는 침착했다. 락다운 프로토콜 준비해. 코드 레드. 지금 잠가버릴까요? 아니. 내가 말했다. 회의 때까지 기다려. 일본 투자자들 맞은편에 앉을 때까지. 최첨단 제어 시스템을 자랑하려고 할 때까지 기다려. 나는 건물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띄웠다. 대회의실 프로필을 찾았다. 간단한 스크립트 논리 폭탄을 짰다. if 사용자 애기 최민석 시스템 오버라이드 시도. 그러면 전체 셧다운 시퀀스 실행.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 맹렬한 정밀함으로 코드를 타이핑하며 내가 말했다. 그러니 그에게 모든 통제권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손가락이 타들어가는 걸 지켜볼 거야. 엔터를 쳤다. 코드가 컴파일 되었다. 덫이 설치됐다. 이 대리는요? 마 팀장이 물었다. 이미 송 변호사한테 문자했어. 내가 말했다. 준호는 우리 스타 증인이 될 거야. 우리가 운영 임대권을 완전히 가져오면 준호가 새로운 전략 담당 이사가 될 거야. 최상무랑 다르게 준호는 센서 읽는 법을 아니까.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주변의 화면들이 건물의 생명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잘 자, 최상무. 내가 속삭였다. 내일은 건물이 깨어날 텐데 꽤나 까칠할 거야. 금요일 오전 9시 회의실은 티 하나 없이 깨끗했다. 공기는 상쾌했다. 도시 전망은 100만 불짜리였다. 최상무는 교회에 온 죄인처럼 땀을 흘리고 있었다. 일본 대표단이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다. 남자 셋, 여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차림 무시무시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들 앞에는 가짜 바인더가 펼쳐져 있었다. 최상무는 연기하고 있었다. 그는 수직적 통합이니 원활한 운영 시너지 같은 단어를 쓰며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최상무가 쩌렁쩌렁하게 말했다. 목소리가 너무 컸다. 입주자 흐름을 최적화하고 간접비를 30% 줄였습니다. 건물이 사실상 알아서 돌아갑니다. 나는 문 옆 내 지정석에 서 있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회색 작업복을 입지 않았다. 남색 테일러드 재킷을 입고 있었다. 날카롭고 딱 맞게 공구 벨트 대신 태블릿을 들었다. 최상무가 나를 쏘아봤다. 옷차림을 눈치챘다. 그의 눈에 잠시 혼란이 스쳤지만 이내 억눌렀다. 그리고 여기 최상무가 벽에 있는 스마트 스크린을 두드리며 계속했다. 중앙 제어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이 방에서 시설의 모든 측면을 모니터링할 수 있죠. 그는 대시보드 사용법을 몰랐다. IT팀이 데모 모드로 설정해둔 무작위 아이콘을 클릭하고 있을 뿐이었다. 최상무님,
수석 투자자인 다나카 씨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즉각적인 침묵을 불러왔다. 저희가 점유율 데이터를 검토해 봤는데요. 12층과 관련해서 불일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무가 얼어붙었다. 불일치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보고 소프트웨어 오류일 겁니다. 장담하건대 수익 흐름은 견고하고 그리고 인프라는요? 다나카가 물었다. 성면 루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최상무가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경쟁사의 음해입니다. 이 건물은 아주 깨끗합니다. 사실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조건 반사였다. 의심스러울 땐 아랫사람을 족쳐라. 박 실장, 손님들께 커피 내와. 빨리. 중요한 사업 얘기 중이니까. 회의실은 죽음처럼 고요해졌다. 다나카가 나를 보고 다시 최상무를 보았다. 일본에서는 고위 직원을 하인처럼 대하지 않는다. 최상무는 그걸 몰랐다. 최상무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커피 머신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내 말 안 들려? 최상무가 쏘아붙였다. 통제의 가면이 깨지고 있었다. 커피 타오라고.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내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딱딱 소리를 냈다. 날카롭고 고의적인 소리였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최상무의 입이 벌어졌다. 뭐라고? 안 한다고요, 최민석 씨. 나는 그를 보았다. 차분하고 차갑고 완전히 공포스럽게 커피는 안 탑니다. 그리고 당신도 못 마실 겁니다. 당신 해고야. 그가 침을 튀기며 소리 질렀다. 나가! 보안팀 불러! 당장 보안팀 들어오라고 해. 좋은 생각이네요. 내가 말했다. 나는 재킷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냈다. 마 팀장, 올라와. 양문이 활짝 열렸다. 하지만 마 팀장 혼자가 아니었다. 마 팀장, 정복 경찰 2명, 그리고 송 변호사였다. 최상무는 그들을 보고 나를 보았다. 이게 뭐야? 반란이야? 아니요, 최민석 씨. 나는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퇴거 집행입니다. 나는 다나카 씨에게 몸을 돌려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다나카 씨, 기만 행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데이터는 부정확합니다. 점유율은 60%입니다. 12층은 불법적으로 비워졌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3개월 동안 안전보고서를 위조해 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최상무가 비명을 질렀다. 불만 품은 청소부 아줌마예요. 미친 여자라고요. 다나카 씨, 제발 앉으시죠. 당신이 내 의자에 앉아 있어서요. 내 목소리가 레이저처럼 그의 공포를 갈랐다. 방 안의 침묵은 다이아몬드도 으깨버릴 만큼 무거웠다. 최상무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마치 모르는 언어로 된 지도를 읽으려는 사람 같았다. 당신 의자라니. 그가 더듬거렸다. 이마에 핏줄이 펄떡거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그의 공포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시큼한 데오도란트 냄새였다. 나는 테이블 상석에 도착했다. 마호가니 표면 위에 내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묵직한 쿵 소리가 났다. 보안팀, 저 여자 끌어내. 최상무가 마 팀장에게 소리쳤다. 마 팀장은 거대한 팔짱을 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건물 운영권자의 명령만 받습니다. 그건 네가 아니잖아. 최상무가 투자자들을 보았다. 제가 상무입니다. 제가 결제 서명을 한다고요. 사실은 내가 태블릿을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은 품에서에 서명하는 거고 수표에 서명하는 건 접니다. 나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겼다. 즉시 방 안 분위기가 바뀌었다. 조명이 최상무가 선호하던 차가운 형광등에서 내가 투자자들이 선호한다는 걸 알고 있는 따뜻한 호박색으로 바뀌었다. 남쪽 창문의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내려와 다나카 씨의 얼굴을 때리던 눈부신 빛을 차단했다. 메인 스크린의 데모 모드가 사라지고 건물의 실제 진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스크롤되기 시작했다. 붉은 선, 에러 코드, 무단 접근 경고, 모두 사용자, 최민석 태그가 붙어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최 상무가 속삭였다. 진단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이 자랑하던 원활한 운영 시너지를 시연 중이죠. 나는 다른 아이콘을 탭했다. 프로젝터가 서버실 비디오 피드를 띄웠다. 최 상무와 그의 컨설턴트가 나오는 영상이었다. 방한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했다. 타임스탬프, 장소, 열린 서버렉. 저건 딥페이크야. 최 상무가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다. 그리고 이건 내가 다시 스와이프했다. 화면에 최 상무와 에이펙스 솔루션 간의 이메일 스레드가 떴다. 리베이트 계획, 금액. 저건 사적인 서신이야. 건물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됐죠. 내가 마침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앉았다. 가죽이 삐걱거렸다. 당신이 읽지 않고 서명한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네트워크상의 모든 데이터는 보안 감사를 위해 시설 관리국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설 관리국입니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서서 떨고 있었고 권력과 직함과 존엄성을 모두 박탈당한 상태였다. 에어컨이 왜 안 되는지 궁금했지, 최민석 씨? 내가 대화하듯 물었다. 당신은 복잡한 생태계를 레모네이드 가판대처럼 운영하려고 했으니까. 건물을 돼지 저금통 취급하고 사람들을 쓰레기 취급했지.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진리는 말이야, 최 씨. 결국 누군가는 내다 버려야 한다는 거야. 다나카 씨가 바인더를 덮었다. 그는 최 상무를 완전한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최민석 씨, 우리가 협상 대상을 잘못 알고 있었군요. 그가 나에게 몸을 돌렸다. 미스 박? 박명숙입니다. 내가 말했다. 태산 인프라 대표이자 오늘 오전부로 건물 운영 능력에 대한 유일한 선취 특권 보유자입니다. 박 대표님.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를 좀 해야겠군요. 그럴 겁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먼저 집안 정리부터 좀 하고요. 마 팀장, 잠글 준비됐나? 마 팀장의 굵은 목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렸다. 준비됐습니다. 나는 최상무를 보았다. 그는 바람 빠진 풍선 같았다. 코카인 같은 에너지는 사라지고 자신의 정체성 전체가 렌털이었고 방금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의 공허한 충격만 남아 있었다. 그래, 마 팀장. 내가 말했다. 하지만 우선 무단 침입자부터 제거해. 최상무가 눈을 깜빡였다. 무단 침입자라니, 난 사무실이 있어. 더 이상은 아니죠. 송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최상무에게 건넸다. 이건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 통보서, 그리고 태산 인프라가 관리하는 모든 자산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서입니다. 불행히도 여기에는 이 건물, 주차장, 그리고 로비의 커피숍도 포함됩니다. 이럴 수는 없어. 최상무가 속삭였다. 난 상무라고. 상무였죠. 내가 정정했다. 지금은 리스크고요. 당신 배지는 비활성화됐고 로그인 정보는 삭제됐습니다. 당신 차는 임원 주차구역에서 견인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여기 직원이 아니니까요. 최상무는 일본 투자자들을 보며 눈으로 애원했다. 그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를 보고 있었다. 내보내. 내가 말했다. 마 팀장과 경찰들이 앞으로 나섰다. 질질 끌고 나가지는 않았다. 그건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그저 에스코트했다. 전쟁 포로처럼 양옆에 섰다. 최상무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걸어 나갔다. 그의 화려한 양복이 갑자기 너무 커 보였다. 문이 닫혔다. 침묵은 아름다웠다. 그래서 다나카 씨가 마법을 깨며 말했다. 당신이 시설을 통제한다는 거군요. 볼트 하나까지 전부 다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12층은 월요일까지 원래 입주자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보셨던 점유율 데이터는 조작된 겁니다. 정당한 입주자들로 98% 차 있고 성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로그를 보내드리죠. 회의는 1시간 뒤에 끝났다. 계약은 체결되었다. 최상무의 유령 회사가 아니라 인프라 변경에 대한 거부권을
나에게 부여하는 직접 감독 조항이 포함된 계약이었다. 나는 회의실을 나섰다. 사무실은 조용했다. 건물 안에서 소문은 빠르다. 말단 직원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투명 인간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밖에서 박스를 들고 혼란스러워하는 김 대표가 보였다. 지은 씨, 내가 불렀다. 그녀가 돌아보았다. 소장님, 송 변호사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다시 올라가도 된다고. 올라가도 돼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향후 2년간 임대료는 동결이에요. 인프라 차원의 사과라고 해두죠. 그녀가 나를 안았다. 진짜 포옹이었다. 고마워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물 새는 걸 고쳤을 뿐이야. 내가 말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비어 있었다. 조명이 야간 모드로 어두워지고 있었다. 나는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을 탭했다. 층별로 조명이 파도 타기 하듯 깜빡였다. 건물이 주인에게 보내는 경례였다. 나는 단순한 격리가 아니었다. 나는 기계 속의 유령이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기계는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공구를 정리하러 청소 도구함으로 걸어갔다. 락스 뒤에 숨겨둔 윈저 위스키 한 병이 있었다. 알고 보니 텅 빈 복도에 대고 내 내면에 괴팍한 아저씨 감성을 담아 중얼거렸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제맛이군. 섭씨 20도에 습도 40%가 딱이야. 한 모금 마셨다. 우린 다 고쳐졌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다들 몸 조심하시길.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니까.